10억은 넘을 것 같아 요양원비 내고도 많이 남겠네. 72 윤혜란 할머니가 우연히 엿들은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 하지만 가족들에게 할머니는 이미 처분해야 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 사랑방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배신감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윤혜란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15층 1504호 윤혜란의 집 거실 창가에는 시들어가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싱그러웠을 잎사귀들이 이제는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오후 5시, 손주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간식 꼭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배고파하면 안 되니까요. 72의 에란에게는 하루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들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는 일상. 젊은 시절 직장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민준이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11살 손주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애정보다는 습관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라는 미리 준비해둔 우유와 빵을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민준이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에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에라는 벌써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대화는 주로 재호 부부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 나는 또 떨어졌어.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민준이 학원비가 또 올랐대.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이나 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머니가 뭘 알겠어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에라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호가 민준이와 함께 TV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에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에란이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괜찮다. 거의 끝났어. 항상 고마워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말에는 진짜 고마움보다는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에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라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에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에란은 주인이 아닌 그저 일손이 필요할 때만 불러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재호 부부의 낮은 대화 소리가, 작은 방에서는 민준이가 게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인 에란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에란은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이제는 에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에란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에란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듣게 될 충격적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에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에라는 자꾸 무릎을 짚어야 했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앗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머리를 풀어 헤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괜찮다. 그냥 무거워서 그래. 요즘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수진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라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은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말하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에라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계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에라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라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아들 부부는 육아와 집안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에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에라는 무릎을 붙잡고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재호와 수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엌일 하시는 게 많이 힘들어 보여. 그러게. 아침에 보니까 무릎을 자꾸 붙잡고 계시더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에라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이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그런가? 이 집이 너무 넓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에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 요양시설 같은데 말이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요양시설. 그 단어가 에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에라는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날 자식들은 벌써 자신을 요양시설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라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주변인이 되었을까요? 며칠 뒤 목요일 저녁 에라는 우연히 제호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떨어뜨린 연필을 주워주려고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문틈새로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혼자서는 부동산 같은 일 힘드시잖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 앞에 부동산에서 시세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얼마나? 8억에서 10억 사이래.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오를 수도 있고. 에란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요양원비 내고도 꽤 남겠네. 응. 그 돈으로 우리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현실적으로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 에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10억? 요양원, 처리, 도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없는 곳에서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금요일 에라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혹시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관 직원의 말에 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 치료도 복지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그것만으로도 좋겠네요. 에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것으로 과연 자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에라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만들고 수진이 즐겨 먹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혹시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늘 음식이 푸짐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들 정리할 겸해서. 에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복지관에 다녀왔는데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있고 무릎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에란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이 이렇게 크고. 재호의 말에 에라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에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새벽 3시, 에라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에서 진짜 주인으로 산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밀려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에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 복지관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에라는 재호와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에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호와 수진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계속 이런 식이면 더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일 전화해 볼까? 그래. 일단 알아보자. 에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한다는 것일까요? 월요일 저녁 에란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설 견학은 언제 가능한가요? 에라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72이시고요. 무릎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다른 건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에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에라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아, 어머니. 수진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이지? 에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호와 수진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미리 상의도 없이? 에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언제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냐? 그럼 요양원 가실 건가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이다. 에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재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도 6시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학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만 남은 거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재호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찍 왔어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집 관련 서류요. 어머니, 요즘 사기 사건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시죠? 재호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 같은 중요한 재산을 노리고요. 에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집을 제 이름으로 잠깐 옮겨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잠깐이라니?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재호가 준비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에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재호의 이름 사이에 도장을 찍는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사기 방지가 아니다. 에란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그럼 며칠 전에 집값 얘기하던 건 뭐였나? 에란의 말에 재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억에서 10억 사이라고 했지? 요양원비 내고도 꽤 남는다고 했고. 어머니, 그때 그 얘기는 내가 다 들었다. 에란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 집은 나와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둘 거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시려고 해요? 무릎도 아프시고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일이다. 내일이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진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움도 받을 거고 필요하면 가사 도우미도 쓸 거야.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집 관리도 힘드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냐? 에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시설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시설은 싫다고 했잖니. 그럼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재호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버티다. 그 말처럼 들리는 재호의 어조에 에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마치 불청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을 뿐이야. 에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 달래듯 말했지만 에라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라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에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라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원도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나중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며 마련해둔 집이었습니다. 에라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에라는 작은 결심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에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집 열쇠를 손에 쥐고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였습니다. 에라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몇 벌의 옷, 그리고 통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에 가서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강원도에 내려가서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더 긴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새벽 택시를 불러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기차표를 사면서 에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혼자서 긴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에라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짐스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오전 11시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택시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에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풀과 흙의 향기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서자 에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여기서 조용히 살자며 손수 지은 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에란에게는 자유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공간에 온 것입니다. 첫날은 집 정리에 바빴습니다. 먼지를 닦고 환기를 시키고 마을에 가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에란 씨 아니에요? 서울서 내려왔나 보네. 슈퍼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좀 쉬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공기도 좋고. 작은 대화였지만 에란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에란은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호미로 땅을 파며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보시오, 혼자 지내게 됐나요? 옆집 할아버지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시구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에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 에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메모만 남기고.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요? 왜 갑자기? 위험해요, 혼자서. 위험하지 않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엄마, 장난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장난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에란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에란은 작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가족들 것까지 준비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의 소음 대신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라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살자고 했던 게 맞았어. 이제야 내가 나다운 것 같아. 나흘째 되는 날, 에라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만. 어서 와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왔어요. 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잘했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에라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라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을 산책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재호가 차를 몰고 찾아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재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런 식이냐? 애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시골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멀고 아무도 없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다. 이웃들이 있고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애라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장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난이 아니라고 했잖니.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고집?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고집이냐? 애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와 수지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다시 애란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재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요? 그 집도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애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와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애란은 점점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졌고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느 저녁 애란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 동안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늦지 않을까요? 여보, 내가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애란이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란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란은 이제 완전히 마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된 일상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애란은 마당에서 배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애란 씨, 웬일이요?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배추가 너무 잘 자라서 좀 따는 거예요. 그래, 도시에서 온 분이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시다니. 남편이 시골 출신이라 조금씩 배웠거든요. 애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후에 애란은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호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재호 혼자였습니다. 수진과 민준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애란은 놀랐습니다.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재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애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네? 네. 엄마와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서요. 재호가 애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미안해하냐?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희만 생각했죠. 에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 계시는 걸 보니까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가? 네. 서울에서는 못 본 표정이에요. 재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귀찮아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요양원도 집 정리도 엄마한테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편한 거였죠. 에라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잖니.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집으로? 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저희가 바뀔게요. 에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 내가 이제 여기가 좋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 살 수 있어서. 재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끔 찾아뵐게요. 수진이와 민준이도 데리고 올게요. 그래라. 그리고 엄마, 서울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집도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에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에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재호가 떠나고 나서 에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조금 철들었나 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다음 주 에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선택하신 길을 존중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에라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민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시골 재밌어요? 재밌다. 할머니가 키운 배추로 김치 담가서 보낼게. 와, 정말요? 할머니표 김치. 손주의 밝은 목소리를 듣다 보니 에란도 웃음이 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에라는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에란 씨, 김치 담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요. 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손맛이 살아나네요. 에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김장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73이 된 에란에게는 특별한 새해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돌보지도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새해였습니다. 2월 어느 날 재호가 가족 모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키운 채소도 먹어봐. 에란이 손주에게 상추를 따서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지더라. 저희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이제 알면 됐지 뭐. 에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에란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울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팔까 생각 중이야. 혹시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니?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에라는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4월의 오후 에라는 마당에 앉아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은 국화가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딸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다. 하지만 진짜 나 자신으로 산 것은 이 1년이 처음인 것 같다. 에라는 국화 모종을 흙에 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피워내리라. 저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에라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 온전한 자유. 그것이 73 윤혜란이 마침내 찾은 자신만의 행복이었습니다. 윤혜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로 가족 안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잃어가기 마련이죠. 에란 할머니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어느 순간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현실도 있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할머니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였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그리고 자식들의 이해를 기다리며 보여준 그 인내심 말입니다. 그리고 재호와 수진이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의 변화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몸의 불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존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신만의 꿈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란 할머니의 텃밭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씨앗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받으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족 간의 오해로 힘들었던 경험이나 뒤늦게라도
서로 이해하게 된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또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용기로운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